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sen댁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주담과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조금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담 통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31,000원 라인 부근에 충분히 도달을 해서 버티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오늘 장 막판에 뺐죠. 이거 보시면은 장 막판까지 31,000원 올라가 있다가 정말 마지막에 빼버렸어요. 마지막에 빼버렸고 보시면은 거의 31,000원에 올라탔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시장외에서도 보세요. 31,000원대 위에서 놀다가 막판에 39,900원으로 뺐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31,000원 이상 올라와 주고 35,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주면 더 베스트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눌린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양봉만 나와주면 상관없어요. 내일도 양봉까지 나와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라인에서 지금 살짝 이탈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윗라인 31,500원, 32,500원 라인 들어와 주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물량 뭐 주가가 상승 안 한다고 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흐름들이 맞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런 시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흔들고 물량 뺏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주식이라고 제가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잠깐 안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비일비 하지 말자. 너무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 보는 게 굉장히 괴롭고요. 이렇게 횡보 한 10일 더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10거래일이면 2주가 넘어요. 2주 정도가 되는데 2주 동안 만약에 횡보한다고 봅시다. 지금 이거 20일 이평선 자리 잡으려면 한 10일 정도 걸려요. 만약 밑까지 내려오려면. 그럼 그때까지 내려올 때 동안 횡보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막 집어 던지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다시 한번 주가에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28,500원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24,000원에서 26,000원까지 하방 또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수해주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지게 됐을 때는 주가가 안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지에 다 상관없어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이런 투자 포인트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종목에 그 투자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했으면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고 그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으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회사 오너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실 거면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좀 빠른 종목, 급등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투를 하시려고 하는 거면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 그리고 투자 성향이 만약에 나는 올해 전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이슈가 중장기로 있는 그런 회사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이게 나중에 올라갈 거를 알아도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가 13만 3천 원 라인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때에서 그때 35만 원 정도까지 40만 원까지 갔었는데 물론 저도 뭐 중간에 한번 매도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다시 사자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카카오에 대한 방송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카카오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지만 그것도 세세하게 보면 그 와중에도 내려가는 날이 있었고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만히 두고 그 회사의 비전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믿고 갔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겠지만 막상 그 라인까지 들고 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와 여기까지 버텼으면 대박이다지만 그거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일도 오를까? 혹시나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닐까?
이게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신고가 찍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다 이겨내고 팔고 싶은 거 참고 주가 단숨에 급락 나와도 버티고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만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그 정도의 수익률은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전혀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젠텍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을 하시더라도 저는 뭐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웬만하면 손절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지금 오픈이 됐는지, 오픈이 됐는데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젠텍은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에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양봉 나온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양봉 나온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오늘 같은 이슈면 20% 정도 날라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수젠텍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주담이랑 통화를 해보신 분들은 왜 공시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주식을 할 때 좋은 정보를 알면은 오픈 안 해요, 여러분들.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토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뭐 벌꿀 오설인가 그게 뭐 그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게 뭔지 찾아보느라 종토방을 또 한번 봤는데, 여전히 뭐 공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담한테 통화도 안 해본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방송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볼 거예요. 수젠텍 주주 중에서 10%도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젠텍 주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일단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엄청 많이 보겠죠. 근데 뭐 제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회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매경에서 방송 나갔을 때 지금 조회수 거의 2,000 되는데 제 거 중에서 수젠텍 2,000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회사에 좀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를 하기가 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 이건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종목은 사실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뎁스 있게 파지 않으면 특히나 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뭐 이제 뭐 제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막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FDA 승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2달 만에 나올지 6달 만에 나올지 1년 만에 나올지 3달 만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가 힘든데,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조선에서 이제 뭐 배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들이 있고 다 인도기간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주가가 뭐 조금 더 올랐으면 더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때를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이때만 24,000원, 6,000원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반등 나오고 이제 여전히 3만원 위에서 견조하게 버텨주는 거는 나쁘진가 않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그런 판도라의 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위에서 놀아주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31,000원을 잡고 미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차트가 너무 이뻐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요 윗라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보세요. 31,000원 위에서만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위로 가고요. 아랫라인은 사실 하방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서 논다라는 건 결국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하려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 31,000원 라인이 지금 되게 애매해서, 어쨌든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1,000원 위에서 놀고 31,500원에서 32,500원 넣으면 베스트고, 혹시나 빠지더라도 33,350원에서 31,000원에 있으면 괜찮다. 양봉이기만 해다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내일장에서는 조금은 안 올라주면 이평선이 살짝 밑으로 까이겠지만 이제 요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약에 내일 조금 상승 양봉이 제 예상대로 나와서 31,500원 정도 올라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횡보나 상승만 하면은 무조건 이 이평선이 상승해주는 그런 라인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상승이나 횡보 그리고 하락 3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3분의 2 확률로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2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차트 모양이 좋아지게 되고 5일선이 1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중장기로 향하게 되고 이제 이평선의 흐름으로 봤을 땐 11선도 곧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 그럼 21선 내려오면서 120선 뚫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말아서 같이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120선을 밑에다 깔고 이제 60선을 뚫고 가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아마 42,000원을 뚫고 가는 그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될 차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내일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틀 연속 양봉 말씀드렸죠. 내일까지 양봉이 나와줘야지 적어도 횡보는 해야 돼요. 적어도 횡보, 보합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승, 보합,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요런 가능성들이 좀 돼야 되고요. 하락은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부터는 주가가 뭐 단 한호가라도 진짜 한호가라도 올라서 양봉으로 계속 끝나줘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주봉이랑 월봉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상단 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단 부분 왔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지금 봉을 봤을 때 시가가 종가고 종가가 이제 종가가 시가로 되면서 지금 패대기 치다가 다시 아래꼬리 만들면서 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봉이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뚱땡이였다가 이게 완전 얄쌍이가 되면은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말아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월봉 만들어 주면서 슈팅 나오는 이런 부분들 적어도 월봉이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가줘야지 그 다음 달에 정말 큰 시세. 왜냐면 그때 정도 되면은 분명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식약처, 그다음 수출은 아니 뭐 이제 공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왔을 거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식약처 승인 우리 기다리는 거 있죠. 그 동시 진단에다가 항체 FDA 같은 거 그런 것들 나올 거고 항체 식약처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주담 통화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원 FDA 관련된 그런 소식들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아벨리노랩이 갑자기 이게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결핵이나 뭐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그때쯤이면 설마 IgG, IMG 안 나올까요? IgM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일단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는 이슈들이 너무 멀지 않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차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제가 주담과 통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자 여기 잘 보이시죠? 알러지 키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이거 슈퍼 긍정입니다. 슈퍼 긍정.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럽 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으로 받았어요. 어제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일단 코로나19와 다르게 수출이 가능하죠. 왜죠? 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C 인증을 받으면은 이런 뭐 이제 품질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된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처럼 중국 기업이 뭔가 그렇게 막 품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다르게 따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 얼마나 영업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 이거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땐 100% 기사화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미 6월달에 인증을 받아서 판매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판매 중이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따가 밑에서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매 중이라는 점, 그래서 이거 역시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팔렸으면은 3분기 실적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 팔렸으면은 3분기 실적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세요. 이거는 걸러 들으시고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뭘로 했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생각했었던 거가 이제 그거였죠. 그 IGG에 대한 FDA 승인 나온 수출, 그 다음에 기존에 나가던 이제 키트, 진단 키트, 이제 수출되던 것들, 그런 것들 플러스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거, 거기다 플러스 임신 배란 테스트기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 알러지가 붙는데 알러지가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제가 이따가 밑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기기를 팝니다. 기기를. 근데 이 기기가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정말 잘 팔렸다면은 좀 이거에다가 우리 또 뭐 직거래만 한지 안 한지는 이따가 봐야, 그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2분기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2월 되는 또 실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생각보다는 이 3분기 실적의 하단치를 조금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럽 C 인증해서 이거를 달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C랑 그 독일 인증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바로 옆에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랑 남미 국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제 유럽 C 인증 그리고 독일 인증 나온 거는 얼마나 독일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디사였죠. 디사. 굉장히 좀 유망한 회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전문 진단 키트 회사였잖아요. 다이오시스.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잘 하는지를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시아랑 남미 국가들은 엄청 많습니다. 2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고 이미 인증을 받고 있는 군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나라여서 주담이 다 말씀을 해주기가 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인증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출이 많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이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은 이미 끝났고 4분기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적어도 봐야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되는지 뭐 일수라도 좀 뭐 어떻게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유럽이랑 미국 지역도 엄청나게 경쟁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을 돼야 되는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단순히 진단 키트로만 보기에는 키트로 수출에 대한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로 이제 뭐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잘 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코로나19에서 미국이랑
뭐 유럽 쪽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엄청 심해지고 있고 봉쇄 조치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시장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이슈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알러지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러지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약국에서도 알러지 관련된 그런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 자체는 이 자체가 바로 수젠텍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알러지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800억 규모 정도가 연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점유율 한 20%만 차지하더라도 160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20% 정도.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6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만약에 10% 정도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 1%만 차지를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시장 자체가 훨씬 크다. 이게 결액이 3조 6천억이었거든. 6천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6조 원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알러지 시장이 제가 별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별 슈퍼라고 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알러지 시장에서는 피부에다 찍어서 보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 슈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차별화되는 것은 자동화 기기까지 판매하는 것이 슈젠텍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동화 기기가 엄청 비쌉니다. 얼마냐면은 중국에 가는 거는 하나당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내에서 ODM으로 하는 거는 개당 3천만원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싸게 차지하고, 이게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다중면역 불로 진단 제품에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저저번 주에 이제 했을 때 이게 임신 배란 그쪽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끝내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 다중면역 불로 진단 제품의 거의 대다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기에는 조금 없었습니다. 반기에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매출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 진단 제품, 요게 이제 배란이랑 진단이고 그건데 요거의 가치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담이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병원향 다중키트 제외하고 장급 공급하는 걸로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가 면역 쪽은 개발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요것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러지 시장이 지금 시중에 있는 게 40여 종을 체크하는 건데, 수젠텍 같은 경우는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0여 종 넘는 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납품만 되게 됐을 때는 비싼 제품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뭐 10개만 해도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각종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좀 꽤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100여 종이나 된다라는 거는 괜찮을 거고, 또 이제 CE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에는 뭐 민감도나 특이도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기준치 이상이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인증이 나온 거고, 그럼 제품 쪽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러지 시장에 대한 그런 이슈는 굉장히 슈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5개를 넘게 줬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결핵 시장이 5개예요. 결핵 시장도 5개에서 6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시장에 대한 진단 키트는 혈액으로 하는 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이 이 똑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지는 회사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중국에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혈액으로 하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거 확실. 그 이유가 결핵 진단 같은 경우는 객담을 받아가지고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객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가 많이 감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담을 이제 키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정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존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엑스레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 사실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엑스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긴 하지만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다 걸리고 나서 확대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젠텍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감행도 안 되고 현장에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결핵시장 같은 경우 제가 저번 두 번째 이제 주담 통화해서 영상 찍을 때 제가 이거 언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여전히 맞습니다. 맞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계약 건은 일단 기술 이전 느낌으로 라이센싱 아웃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티 마일스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작사가 마저 임상 마치고 허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면에서도 빠를 거고요. 일단 유통도 당연히 빨리 되겠죠. 그리고 같이 하는 중국 회사 자체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이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제외하더라도 얘네 두 개만 보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존버가 가능하고 미래가 굉장히 유명할 수 있다. 요 두 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진단 키트 뭐 끝나서 이제 수젠텍 끝난다는 얘기를 이제는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알러지 시장과 결핵 시장만 하더라도 전 세계로 치면 10조예요, 10조. 거기에서 정말 한 2% 3%만 차지하더라도 지금 2분기 매출은 그냥 넘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계 최초라는 얘기는 함부로 붙는 게 아닙니다. 전세계 최초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내는 기업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뭐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맥 키트 진행 중인가? 아직 시제품 단계에 이제 뭐 사업 보고서는 있지만 가시화 단계는 아님. 그래서 이제 치매라고 치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개발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자가면역 진단 시야, 그 다음에 알러지 여기 나와 있죠. 다중진단, 국내 판매하고 인허가 진행 중. 이게 이제 인허가 진행 하나 됐죠. 유럽 CE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뀔 거야. 다음에 그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나오면 이게 이제 바뀌겠죠. 뭐 해외 판매 개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바뀔 거고, 진단키트 같은 거 해외 판매 중이고, 이거 식약처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원에 대한 부분들 그거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문서 이제 작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화항체 이거 아벨리노 랩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임상하고 있죠.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진행 중. 요거 이제 중국 쪽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 이제 판매 중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죠. 인플루엔자는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안 나오는 것들, 이런 당뇨나 염증,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치주질환 신속진단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면역 관련된 이런 기기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치맥 키트는 진행 중이다, 개발 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원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별 5개 줄게요. 별 5개. 항체랑 항원이랑 좀 다른 거 아시죠?
항원이 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항원에 대한 FDA 이제 승인을 곧 신청할 겁니다. 그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주담이랑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할 때 임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임상 진행 중이다. 근데 임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상이 끝났다. 임상 진행 중에서 임상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리고 문서 작업이 할 게 많은데 그걸 하고 있다. 그럼 문서 작업만 끝나면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왜 신청을 안 했나요? 그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경험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에서 문서 작업하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볼만 하다. 이제 이 진단 이런 키트에 대한 이런 성능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거를 이제 임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서를 준비를 한다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서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요것도 두세 달 안에는 이제는 진짜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임상이 끝났다. 제가 조금 멍청한 게 임상 결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물어봤어야 됐는데, 물론 안 알려주긴 했겠죠. 안 알려주긴 했겠지만 그래도 요거 안 물어본 게 좀 아쉽네요. 요건 좀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임상 중이었기 때문에 요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 이상의 상승은 가져올 만한 이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 FDA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임박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얼마나 빨리 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부지 커지고 있는 것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제 생각이지만 렘데시비르 승인 나고 치료제 백신 나오게 되면은 유의미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오케이를 했겠죠. 그러면은 제가 걱정됐었던 거는 항원 항체처럼 너무 쉽게 중앙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기술 장벽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대요. 왜냐면 특허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석 진단 키트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것도 별 5개짜리고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최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FDA 승인만 빨리 나와주고, 지금 또 좋은 게 얘한테는 이제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애들이 지금 임상 3상 거의 하고 연내 혹은 연초에 이제 승인 받겠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앙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체가 빨리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체도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원래 중앙체랑 결핵만 생각을 했는데 알러지가 플러스로 추가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트리오 3가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중장기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제가 수젠텍도 공부를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기술력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로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브랜딩이나 아니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은 진단 회사 중에서 글로벌 회사 쪽으로 나가면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거,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별하게 선점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얘가 코로나19 키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젠텍 자체는 이런 알러지 같은 경우도 남들 40개 되는 거 우리 100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게 항체 식약처 승인, 그 다음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키트, 이거 식약처 승인, 이거 정식 승인이죠. 이거 그리고 수출 관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련 있고, 유럽 홈키트, 이것도 세계 최초죠. 그다음에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거, 이거 코로나19 진단 키트 내년 2월 정도.
그 다음에 결핵 임상에 대한 이슈,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인증이 돼야지 결국엔 인허가까지 가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 IgG, IgM, 이제 이 키트, 그 다음 FDA 승인 결과, 이거는 지금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길게 안 나오는 거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원 FDA 승인 임박, 이제 임상 끝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슈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부자예요. 진짜 모멘텀 하나는 모멘텀 부자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좀 견조하게 존버하자, 정고점 갈 수 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랑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내년 초겠죠. 내년 초. 이것도 빠르면 올해, 내년 초. 이거 올해고 올해잖아요.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 다음에 이거 중앙체도 뭐 올해나 내년 초로 갈수록 더 세지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핵도 뭐 진행되고 있고, 알러지는 뭐 이미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미 지역, 그 다음에 인증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출 영향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던 이런 이제 기기 있잖아요. 진단 기기에 대한 거, 또 자가 면역에 대한 이제 이런 거 임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시기가 또 지나고 회사가 이제 또 일을 하고 지나면은 이러한 좀 새로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매주 전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팩트 체크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총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 적어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분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원생명과 뭐 유나이티드 제약, 그다음에 네오위즈,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분쇄를 하고 싶은데 주담이 정말 자리에 없어요. 맨날 전화하면은 뭐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다, 뭐 아니면 출장 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통화가 안 되고, 통화가 되면 그런 종목군들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수젠텍은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봉이 자리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봉으로 시작해서 양봉하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 이평선이 5일선이 그래도 11선을 뚫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까지 양봉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1500 이상 가면 베스트고, 32500에서 34400 이 돌파 시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000원 지지가 안 나오면 3350원에서 31,000원 라인에서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3만원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 깨면 28,5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고, 비중에 30에서 뭐 나는 아직 비중이 적다 하신 분 50%까지 하고, 나머지 50%는 무조건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갔을 때, 이때 상황 보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때 담는 방식으로
앞으로 리딩을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 지금 60분봉 지금 이제 수렴을 했고 발산하면서 이제 이평선 120선 깔고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 나와줘야 되고 5분봉 자체도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라인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화이팅입니다.